자,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이 뜻하는 바가 있죠. 일단 함수 연속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연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과 이것이 극한값이 잘 존재하고 a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연속성을 판단하시오, 연속이 되는지를 뭐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할 때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두 가지죠. A로 가는 좌극한과 A로 가는 우극한이 같을 것. 그래서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연속인데,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어, 뭐, 예를 들어, x분의 절대값 x, 여기가 0,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 자, 예컨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x는 0에서의 연속성 판단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식을 저거를 쓴다는 거지. 그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주고, 좌극한 x분의 절대값 x랑 0의 우극한 보내주고 x분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각각 비교를 하는 건데,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를 되고, 요거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면 플러스를 되고, 요거는 정의상 0이었죠. 보시다시피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불연속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연속성 판단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선생님이 좀 연속성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지금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연속성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직접 계산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있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거는 연속함수끼리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인데, 자, x는 a에서 fx, gx 모두 연속인 경우, 이렇게 되면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연속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연속이 나와요. 예외가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에는 이 예외가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 뭐 식을 이렇게 주겠대.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너가
아니지? 마이너스 1. 잠깐만. 여기를 2, 1. 숫자를 좀만 바꿀게요. 여기가 3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빼기 3. 미안한데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너가 불연속인 x를 찾아달라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일단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건 보이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x 빼기 3, x 플러스 1. 자, 보시다시피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근데 연속함수끼리 서로 나눴죠. 우리가 나누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있어서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약분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랑 그 다음에 3으로 보냈을 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약분이 되니까 연속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애시당초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두 군데서 모두 불연속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를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은 존재한다고. 이거를 리미트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에다가 gx 연속함수를 사칙 연산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연속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gx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나누기 0의 경우에는 아무리 분자랑 약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제 뻥 뚫려 있게 되겠죠. 좀 더 쉬운 예를 생각하면 이런 거 x분의 x제곱 같은 함수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y는 x랑 똑같이 생겼지만 어디서는 정의가 안 돼?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보시다시피 어때요? 0에서는 불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기만 하면 뭐 여기가 꼭 약분이 그러니까 분자랑 약분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연속의 형태가 된다. 그 대신 뭐는 존재하냐면 극한값은 존재하죠. 극한값은 0이 되지만 우리가 연속성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확하게 연속함수랑 그러니까 fx, gx 서로 연산된 형태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연속함수끼리 연산을 했을 때 나누기 0인 경우. 그래서 나누기 0. 그래서 나누기 gx, 요 앞에 나누기 써주세요. 나누기 gx가 0인 경우. 다음에 두 번째는 fx, gx 둘 다 연속인 경우 말고 두 번째는 fx는 불연속이고, 불연속. 그리고 gx가 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연속. 역시 사칙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이때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예외적으로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한 사람? 어떤 상황이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자, 불연속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점에서의 fx 기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거나 불일치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지?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상황만 놓고 볼 거냐면 일단 좌우극한 함수값은 존재를 하는, 예컨대 이런 종류의 불연속만 보려고 해. 우리가 뭐 x분의 1이 되면 이제 발산해버리니까 그런 케이스는 좀 논외로 치고 좌우극한이 잘 존재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gx라는 거는 연속함수라는 거는 a에서의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세 가지가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fx라는 거는 불연속이니까 뭔가 서로 다른 값이 있는 거고 gx라는 건 뭔가 세 개가 다 서로 같은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fx의 값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하나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k, k, l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k와 l은 서로 다른 상황.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은 달라서 불연속인데 gx라는 함수는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여기를 알파, 알파,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값에다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면 결과물은 당연히 서로 다르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원칙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언제게? 언제죠? 함수값. 함수값. 언제 같아질 수 있을까?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수를 어떻게 연산하게 되면? 자, K랑 L이 달라. K 더하기 알파와 L 더하기 알파는 당연히 서로 다르죠. K 빼기 알파랑 L 빼기 알파는 역시 당연히 서로 다르죠. 근데 K 곱하기 알파와 L 곱하기 알파가 당연히 서로 다를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예외적으로 언제가 가능해?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이 되면 이쪽이 서로 다르더라도 곱하기를 하게 되면 다 같이 0이 되면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불연속과 연속함수를 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곱하기 gx가 0인 경우. 그래서 연속함수가 불연속인 fx가 불연속이 되는 그 x 좌표를 이 연속함수 쪽에서 실근으로 갖게 되면 곱했을 때 다 같이 0이 되면서 이제 연속성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미분 가능성도 비슷하게 곱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요게 굉장히 이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아무런 불연속이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fx가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fx는 0에서 불연속이지, 그지? 좌우극한 같지. 근데 왜 불연속이냐면 함수값이 없잖아. 함수값이 없다는 거는 gx가 아무리 0을 갖다 곱해주고 싶어도 fx가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둘을 곱한 함수값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언제만 해당하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는 하지만 불일치할 때만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다 어디로 가냐면 직접 계산하는 걸로 갑니다. 근데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이 두 가지가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번외로 우리가 fx, gx가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둘 다 불연속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물론 좌우극한 함수값은 적절히 잘 정의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와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그 결과물끼리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럼 당연히 불연속과 불연속을 연산을 했을 때는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존재할까? 원칙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숫자끼리 더했을 때 같을지 다를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되면 같을 거고 어떻게 되면 다르겠죠. 그래서 불연속과 불연속은 무조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는 형태들은 불연속과 불연속을 직접 계산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같은지를 직접 판단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을 못하게끔. 근데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에 속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연속성 조사하시오. 가우스 함수 뭐 나오고 하는데 가우스 함수 넘어가고 그래서 증명하고 합성 함수의 연속성이 이제까지 해서 나오는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이 조금 껄끄러워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요 정석에는 있어서 간단하게만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 합성함수 연속성 판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합성함수의 극한 계산이랑 비슷합니다. 의 연속성 판단. 사실은 연속성을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점에서 이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fx 안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fx는 x는 a에서 불연속, gx는 b에서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fx, gx가 각각 불연속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합성함수는 과연 그 순간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혹은 그 합성함수 전체가 가지는 불연속이 되는 점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유형이고, 조금 어려운데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속함수가 불연속인 점. 얘네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의심점이라고 부르요. 의심점. 의심점이라 하면 연속성이 의심되는 점이에요. 체크. 바꿔 말하면 의심점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의심점만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예컨대 의심점이 총 5개야. 그러면 그 5개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5개 중에 3개가 만약에 불연속이야. 그럼 불연속점이 3개인 거고, 그 의심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겉함수가 여기서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여기서는 지금 x는 b인 거고, 요거는 겉함수인 fx가 겉함수인 수가 불연속인 x 값이 되는 속함수의 x좌표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gx가 a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인 순간. 자, 봐봐. 우리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fx가 a에서 불연속이긴 하지만 실제 f의 안에는 gx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gx가 a가 되면 불연속일 수 있는 거야. 반드시 불연속은 아니야. 왜 반드시 불연속이 아닌지를 이제 보여줄 거고, 마찬가지로 gx가 x는 b에서 불연속이라고 해서 이걸 합성을 했을 때 또 반드시 불연속인 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자, 요게 gx, 여기가 마이너스 1, 다음에 여기가 그리고 구멍을 하나를 뚫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데서 뚫을까요? 이렇게 뚫을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적당히.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x축이에요. 자, 예를 들어 gx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gx는 0에서 불연속이죠. 0에서 불연속인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고 x는 1이고, 그리고 0이랑 너가 미안해. 여기가 x가 2로 하겠습니다. 2. x 2 1 2 여기가 0인 상황. 여기 fx. 자, 그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겠다는 거는 의심점 자체는
fx 기준에서는 x가 2일 때가 불연속이죠. 그리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2인 걸로 이렇게 위에 2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점이 2,2가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의심점만 먼저 찾아볼게. 첫 번째는 속함수가 불연속인 거는 쉽죠. 속함수가 불연속인 거는 g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0. 두 번째는 겉함수인 fx가 불연속이 2에서 불연속인데 이 x값이 되도록 하는 속함수. 그러면 y는 2를 갖다가 그어서 만나는 요 교점들의 x 좌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 놓고 뭘 관찰을 하냐면 그 주변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주변을 관찰. 이거를 다 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합성함수 연속성은 옛날에 우리 내신 기출에 나올 때가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나올 때 거의 항상 킬러 난이도로 되게 어렵게 나오던 출제되던 유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되게 좀 어려울 거야. 봐봐. x는 0 주변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gx 안에 들어가게 되지, 그지? 그럼 gx 기준에서 0 주변에서의 함수값을 본다고. 봐봐. 0을 쓱 대입을 하면 0일 때는 일단 0이고 0보다 좀 작을 때는 1이고 0보다 좀 커도 1이죠. 근데 1보다 좀 어떤 데서 오냐면 1보다 좀 큰 데서 오고 있지. 여긴 1보다 좀 작은 데서 오고 있지. 즉 x는 0 주변에서 gx라는 함수가 갖는 종류의 값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f0,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자, 그러면 f0이라는 거는 지금 0이고 f1에서의 좌우 극한은 한 1은 요 정도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얘랑 얘는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요 f0이랑 지금 얘는 요 f 값 두 개랑 요렇게는 같지만 얘랑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된다고. 이렇게. 만약에 f0이랑 f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았더라면 예컨대 1에서의 좌우극한이 0이었더라면 얘가 같아질 수 있지. 즉 속의 함수가 불연속이어도 겉함수가 어떤 종류의 함수값들을 갖냐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합성함수 연속성 판단은 직접 해보는 거 말고는 아예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때? gx 기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주변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주변에서의 함수값은 2. 여기서는 누구로 갔냐면 2랑 2보다 좀 어떤 값들이야? 좌우극한은? 다 2보다는 좀 아래서 오니까 2보다는 좀 작은 값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갖겠지. 얘네를 f에다 대입한다고. 자, f2랑 f2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은가?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은 2지만 2에서의 좌극한 값은 1이죠. 불일치하고 불연속이 된다고. 만약에 여기 채운 게 밑에 와서 채워졌으면 얘는 연속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자, 그럼 이 주변은 어때? 이 주변은 x좌표 2를 기준으로 주변에서의 함수값들을 본다고. 봐봐. 요 작은 범위를 봐봐. 그 작은 범위 안에 2도 있지만 2보다 좀 작은 값도 있고 2보다 좀 큰 값도 있죠. 즉 값의 종류가 세 가지가 다 있다고. 2보다 작은 거, 2보다 큰 거. 이렇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야. 근데 사실 얘네가 만약에 서로 같았더라면 fx가 2에서 연속이었겠지. 근데 fx 2에서 애초에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x가 0, 마이너스 2분의 1, 2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고 그렇게 되는 x값을 찾을 수 있고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종류의 문제 되게 어렵죠. 복잡하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보여줄게요. 봐봐.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여기가 1이고 gx야. 그리고
1이고 2야. fx야. 그랬을 때 요 x는 0에서 f 합성 gx의 연속성을 조사를 하자. 자, 이거를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럼 처음에 0 주변을 본다고. 0 주변을 본다는 거, 아니, 뭐야, 이거. 0 아니지, 미안해. 1 주변. 요 주변을 본다고, 여기. 이렇게. 1 주변을 본다는 건 어떤 종류의 함수값들을 갖는지. 지금 gx라는 건 1에서 0이지. 그러면 0도 있고, 요 부분은 0보다 값이 크죠? 0보다 좀 큰 것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값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gx 자체는 0 주변, 1 주변에서 x는 1 주변에서 갖는 게 0이랑 0보다 좀 큰 걸 갖는다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f에다 다시 합성을 해준다고. f0이랑 f0 플러스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같은가. 근데 보니까 어때? 0에서 우극한이랑 0에서 함수값 둘 다 2라서 서로 같고 연속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연속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안 되기도 하고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데 되게 까다로운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 정석에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합성함수 연속성 아예 안 했고 선생님이 실력 과정이니까 한번 설명은 했지만 아이들 표정이 아주 안 좋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조금만 풀고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2-1번 보겠습니다.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가 어때요? 둘 다 연속 함수야. 그지?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야. 연속 함수끼리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0에서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속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서술형 같은 형태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가면 돼. 그냥 0에서의 연속성이니까 리미트 x가 0의 좌극함일 때 fx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너는 1이고 0에서의 우극한으로 가도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그냥 대입하면 되죠. 0 역시 1이고 그 다음에 f0도 원래가 1이죠. 어때? 셋 다 서로 같으니 그러므로 연속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가우스 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x 빼기 가우스 x 역시 x가 0보다 조금 클 때 마지막으로 x가 이제 0일 때 0 빼기 가우스 0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당연히 0이고 0에서 0 빼면 0이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라는 거는 x가 0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야. 0보다 아주 조금 더 크다면 가우스를 취했을 때 0이 되겠죠. 예컨대 0.01 뭐 이렇게 가우스 취하는 거잖아. 가우스 취하면 이제 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인 이 버림이라고 하죠. 버림. 소수점 아래를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0만 남게 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0 빼기 0이라서 0입니다. 하지만 얘는 어떠냐면 0의 좌극한이라는 건 어쨌거나 x가 0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지. x가 0보다 작은데 0으로 다가가고 있어. 예컨대 마이너스 0.001 같은 거야. 그러면 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거는 원래 얘가 어떻게 오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0이 되면 비로소 0이 되고 1이 되면 최초로 1이 되고 0 그리고 0 이전에는 마이너스 1이죠 사실. 왜냐면 마이너스 0.0001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시면 1이 되죠. 자 보시다시피 얘네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얘는 서로 같죠. 요거는 사실 상관없고 다르니까 불연속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엄격하게 다 하나씩 과정을 쓴다면 그렇고, 자, 가우스 함수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정수일 때마다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지. 이렇게 계단형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정수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즉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랑 x라는 연속 함수지, 연속과 불연속을 어떻게 연산했어? 서로 뺐지. 연속과 불연속을 서로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 뭐다? 연속과 불연속을 연산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연속과 불연속 연산은 원칙이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 이거 계산도 안 해요, 사실은. 넘어갑니다. 으차. 지난 시간부터 수업 태도 점수가 문자로 발송되는 건 알고 계시죠? 수업 태도 점수가 문자로 발송이 된다. 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유제 2-1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는 거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의 세 가지 종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직접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생겼죠? 졸업방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다. 이제 시작했나? 이제 시작하는데 힘들어서 어떡할래? 클리닉 시작도 안 했는데 제시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딱 2주까지가 힘들어요. 혹시 2월 달에 계약 안 하는 학교 있나요? 우리 학교는 2월 달에 계약 안 한다. 계약 안 해? 그럼 넌 방학 늦게 하는구나. 언제? 일주일 늦게 하는구나. 어차피 우린 저녁 수업이라 상관은 없어요. 똑같아. 당연하죠. 진이가 너무 악연을 거의 그렇죠. 참고로 우리 반은 시험이 되게 쉽게 낸 거예요. 딴 반은 12명 중에 2명 통과했나 그래.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너무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원장님이 시험 내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애들 통과했잖아. 그지? 한 반은 통과하고 반은 뭐 저거 했으면 적당하다고 봐요. 자, 계산해 볼게요. 연속성 판단 이렇게 한다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 요 위의식이겠죠? 극한일 때는 어쨌거나 0은 아닌 거니까 위의식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 0보다 작다는 거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약분되죠?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 되네요. 그 다음에 우극한 해볼까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그냥 x죠? x고 1 더하기 x입니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0 보내볼까요? 1 되죠. 어때? 벌써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함수값이 0인 건 뭐 볼 필요가 없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렇게 생긴 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으냐면 아는 함수의 구성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자, 절대값 x분의 x라는 함수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가다 뭘로 가? 0보다 작으면 마일로 가다가 0보다 크면 1로 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야. 그지? 곱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어때? 얘는 어떤 함수일까? 1 더하기 절대값 x는 0에서 어떤 함수? 그러니까 뾰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뾰족한 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 0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 함수? 0에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다? 연속인 함수. 0에서 연속인 함수. 즉 얘는 0에서 불연속인 거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맞아?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원칙은 뭐야? 불연속이야. 언제를 제외하고? 연속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
0이 될 때를 제외하고. 맞지? 근데 어때? 0 갖다 넣어보면 0이 아니지. 그러니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지만 연속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커다란 덩어리를 토막토막 내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평가원 기출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분의 1 곱하기 xfx 아니다, 여기가 x였고 여기 절대값이었다. 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얘가 무슨 어디서 연속이네 만에 하는 그런 문제였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했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였다. 이렇게 fx 3차 함수였거든? 연속 함수였겠지. 이거 어때? 0에서 불연속이지. 당연히 너가 0일 때 0 돼야지만 곱해서 연속이 됐겠지. 문제는 뭐였냐면 이 함수가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어쩌고 약간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런 함수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 일부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해봤고 유제 2-2번 조금 쉽고요. 그 밑에 있는 필수 예제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자, 사실 연속성 단어는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계산이 익숙하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건 뭐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거. 그러려면 당연히 나는 극한값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즉 극한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연속성에 대한 판단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볼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a, b의 값을 구해달라. 자, x는 0에서 연속 밑줄 그러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0 플러스 0 마이너스 좌우극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안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0 좌우극한 나눴지. 왜?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x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가 부호가 다르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근데 지금 요 필수 예제 2-2번은 굳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x를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쓰셔도 됩니다. x분의 루트 5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4. 자, 이렇게 생겼거든. 요 극한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b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0 들어가서 수렴하려면 a 값은 일단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루트 4 빼기 루트 4가 0이 될 테니 그래서 a는 일단 4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비로소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고 켤레를 곱해서 분자 분모를 약분을 할 겁니다. 유리화를 통해. 분자 유리화 암산하시면 4x 나오고요. 분모에 원래 x가 있고 분모에 뭐가 하나 더 곱해줘야 되지. 누가 곱해줘야 되냐면 너의 켤레가 곱해줘야 되는데 0을 보내시면 2 빼기 2니까 너의 켤레는 2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2 더하기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b값은 1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a, b값 다 구해봤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유제 2-3번, 2-4번 거의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뭐가 더 재밌어 보이죠? 2-4번이 연산이 좀 더 어려우니까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제 2-4번 해보겠습니다. 유제 2-4번. 이제 쉬운 거는 얼른 하고 뒤에 연습 문제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대 최소가 쉽기 때문에 거의 다 했어요. 오늘은 문항수가 많지 않습니다. 두동 하나 둘 세 문제 보셔야겠다. 네가 졸아서 난방 껐잖아. 왜 이렇게 졸려? 왜? 졸아도 남겨야겠다. 어때? 나쁘지 않죠? 왜? 억울하면 졸지 말든가? 아 근데 진짜로 있어요. 수업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이 아이는 클리닉을 부르겠다. 약간 이런 항목이 있어요. 좀 보여줄까요?
자, 클리닉 사유 번호가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자, 1번 과제 미통과 2번 누태 미통과 3번 학습 습관 교정 4번 학습 속도 지연 5번 오답 관리 미흡 6번 지각 조퇴 누적 7번 결석 8번 기타 사유가 되게 많아. 악랄하다. 우리 금방 쉴 거예요. 한 두 개 하고. 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깨워? 뭐 깨우다가 수업 다 가요. 나도 쫓아내진 않았잖아. 자, 보세요. 해볼게. 유제 2-4번 했어. 그래서 일단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극한값이 같으려면 분모에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분자도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a 빼기 b가 일단은 0이네요. 그래서 b가 2a가 나옵니다. 2a.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극한을 계산을 해줄게요.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여기가 a로 묶으면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 자, 누가 봐도 분자를 유리화를 하면 x 플러스 2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게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x가 2가 들어가면 여기가 루트 4 빼기 2니까 2 빼기 2라서 켤레 기준에서는 이걸 유리화를 하면 a에 바로 x 빼기 2 나오고 분모에 원래 x 빼기 2가 있고 곱하기 너의 켤레인데 2를 바로 대입한 2 더하기 2분의 1이 있다고. 이렇게.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거를 켤레를 쓰고 2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켤레에다가 x에 2 대입해서 쓴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약분. 그래서 뭐가 되냐면 4분의 a가 됩니다. 4분의 a가 4분의 3이니까 a는 3이고 b는 6이구나. 이런 문제였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2-3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 외에는 x는 뿔마 1일 때는 함수값이 2래요. fx에다 gx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다음 함수 fx 중에 f0이 1이면서 차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해라. 자,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 gx라는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 보이지, 그지? 왜냐면 분모 자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발산을 해버립니다. 분자는 1이고 gx는 x 마일 x 뿔1 분의 1 요게 x가 뿔마 1이 아닐 때 나머지는 2 그리고 x가 뿔마 1일 때 자, 그럼 fx, gx 곱해서 시술 전체에서 연속이고 싶다는 거는 뿔마 1에서 연속이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너가 뭔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f 1 곱하기 g1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이제 극한이고 함수값 마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럼 g1은 2죠. 그래서 여기가 2f1이고 이 부분이 gx가 함수가 너니까 x-1 x 플러스 1 분의 fx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는 건 1을 넣었을 때 f1이 0이란 소리야. 근데 f1이 우변의 함수값이랑 같네. 요게 0이란 소리야. 그러면 다시 fx라는 것은 x-1을 인수로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약분이 되고 나서도 한 개 이상 남아서 0이 돼야 되겠죠. 극한이. 우리 오늘 과제에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차수가 fx가 가지는 x-1이라는 인수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x-1보다는 얘보다는 최소한 하나보다는 더 이상 많아야 되는. 그래서 fx는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 이렇게. 동일한 논리로 x 플러스 1의 제곱도 인수로 갔겠죠. 마일로 다 바꿔주면 그래서 요것을 인수로 갔습니다. 인수로 간다.
자, 그래 놓고 f0이 1인 차수가 가장 작은 걸 구해달래. 여기다가 뭔가가 내가 뭐 qx를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그럼 0을 갖다 넣어보면 q0은 1이잖아. 그지?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qx가 뭐가 되는 게 좋냐면 상수함수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qx는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다.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fx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이거 아까 우리 3스텝 과제에서 비슷한 이야기 했죠. 분모가 가진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가 가진 인수의 개수가 많으면 약분을 하고 나서도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유제 2-5번이 아까 우리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녀석인데, 자, 보시면 fx는 2차 함수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는 1로 가고 밖에서는 3으로 가는 그런 함수야. 어떻게 생겼냐? gx 내가 한번 그려볼게. 속이 1이고 밖이 3이에요. 1, 3. 근데 경계가 언제냐면 얘가 이제 0일 때 경계가 언제냐면 b 뿔마 1이죠. 여기가 b-1, 여기가 b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야.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gx라는 불연속 함수랑 fx라는 2차 함수, 즉 연속 함수랑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곱하고 있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상황. 그리고 gx라는 불연속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데서 불연속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좌우극한 함수값 자체는 잘 존재하는 불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불연속과 연속 함수를 곱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고 싶대.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속 함수인 fx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너가 불연속 점에서 0이 돼야 된다고. 즉 f b-1과 f b 플러스 1이 0이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좌우극한 함수까지 다 0이니까 곱하면 호로록 다 0이 된다고. 그럼 이제 끝났죠. 왜? fx라는 함수는 대칭축이 3에 있어. 근데 b-1과 b 플러스 1은 b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지? 가운데 정가운데 b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이차 함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실근이 넣어 이렇게 있다고. 근데 b가 누구다? 3이라고. 그럼 b가 3이니까 실근은 2랑 4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자리인 fx는 x 빼기 2, x 빼기 4가 된다고. 이렇게. 다 했죠. 자, 이게 판단이 훨씬 쉽지. 얘는 어땠어? 내가 극한 다 계산했지. 왜 접근이 다를까? 얘도 어떤 함수였어? 불연속인 gx랑 연속인 fx를 곱한 함수였지. 이것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었어. 쟤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하지만 뭐가 달라 얘는? gx가 어떤 종류의 불연속이야? 저기서는 좌우극한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 불연속인 반면에 여기서는 어때? 1도는 마일 대입하면 이거 극한값 있어 없어? 없지. 발산하지. 이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얘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잘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스킬을 쓸 수가 있다고. 그냥 어차피 그럼 0 되면 그만이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선 그냥 fx가 0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지. 왜? 극한값 자체가 0이 되려면 너는 단순하게 x-1을 인수로 가질 뿐만 아니라 x-1의 제곱까지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됐죠? 잠깐 쉬겠습니다. 어? 응? 몇 분 쉴까? 7분 쉬겠습니다. 7분 쉴게요. 증명은 뭐 2-4번 봅시다. 2-4. 여기 보시면 이제 합성함수랑 섞여 있죠. 그죠? fx라는 함수가 다음 그림처럼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4, 5. 자, gx는 fx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f 합성 fx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범위는 0부터 3까지 되어 있죠. 얘는 fx의 제곱입니다. 얘가 3부터 5까지. 자, 그랬을 때 gx가 불연속인 x값을 찾고 싶대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fx 제곱이 혹시 불연속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보시면 fx 같은 경우에는 4에서 불연속이죠.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0이고 우극한은 1입니다. 여기가 1인데 그럼 당연히 fx를 제곱을 했을 때도 4에서 좌극한의 제곱은 0, 우극한의 제곱은 1이겠지. 즉 fx 제곱이라는 함수는 4에서 보시다시피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에서 일단 불연속인 한 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3에서 여기서 함수가 넘어가죠. 그죠?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이런 함수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요 넘어가는 경계에서 과연 연속일까 아닐까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3에서의 좌극한 리미트 x가 3에서의 좌극한으로 갈 때 f 합성 fx 자,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f 합성 f3 요 3에서의 함수값은 어떤지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 fx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에서의 좌극한으로 가면 여기로 오죠. 3에서의 좌극한으로 온다는 거는 함수값이 2로 오는데 2보다 좀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그래서 f 2보다 좀 큰 데서 온다. 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다시 2에서의 우극한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합성 F3은 2, 다시 F2는 4, 똑같이 4죠. 그 다음에 얘는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얼마냐면 2인데 그것을 제곱하니까 4가 되죠. 자, 보시다시피 너랑 다 같죠. 함수가 갈아탔는데 연속이네. 3에서는 연속이 된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점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일 수가 있는데 0부터 3 사이에서 요 겉에 있는 fx 기준에서는 원래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4에서 불연속이거든. 그죠? 그러면 속에 있는 fx가 는 4가 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fx가 언제 4가 되냐면 2에서 4가 되죠. 그죠? 요게 이제 x는 2에서. 그래서 x는 2가 의심점이 된다고. 그럼 이 주변을 본다고 봐봐. fx 기준에서 이 주변이라는 여기예요. 이 주변에서의 함수값들의 분포는 어때? 2일 때는 정확히 4고 2가 아닌 그 주변에선 4보다는 값이 좀 어때요? 좀 작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확인을 하는 거는 4에서의 함수값과 4보다 좀 작은 4에서의 좌극한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4랑 F4에서의 좌극한을 비교를 해서 얘네가 만약에 같으면 2에서 연속인 거고 만약에 다르면 불연속이에요. 어때? 4에서의 함수값과 좌극한은 서로 일치하죠. 그러니 2에서는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니 불연속인 거는 x는 4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조금 어렵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유제 2-7번 넘어가고 최대 최소 사이값 정의 설명하고 요 연습 문제 조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와 사이값 정리를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 이쪽은 사실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좀 엄밀하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정리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최대 최소의 정리.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최대 최소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면 fx는 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사실 감동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이 누군데 뭐 어떤 값인데를 여기선 알려주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알지.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면 최대 최소는 누구 중에 하나예요? FA, FB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누구? FC? FC는 뭐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값? 이거 무슨 값이에요? 극대값 혹은 극소값. 네 가지 중에 있다고. 양 끝값 아니면 극대 극소 중에 최대 최소가 있다.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냥 요게 끝입니다.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잘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잘 나온다. 자, 어떤 식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는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 여기까지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이때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 값이 존재한다면 편의상 fa보다 fb가 값이 더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너랑 어떤 k가 있고 fb 이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fc가 k인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의 가장 기본은 이런 식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가 FA가 되고 FB가 되겠죠. 그럼 너랑 너 사이에 아무렇게나 Y는 K를 갖다 긋는다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랑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이러한 좌표들이 있다고. 이런 X좌표. 이거를 C라고 부른다고 그냥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자체로. 그래서 이런 게 2개 있을 수도 있고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이값 정리는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사이값 정리를 너네가 한 번을 쓸 수 있으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죠. 사이값 정리를 연달아 2번을 쓸 수 있으면 실근이 적어도 2개는 있겠지. 연달아서 3번을 쓸 수 있으면 실근이 적어도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근이 최소한 몇 개 이상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자, 기본은 요거야. 기본은 요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같이 K만큼을 빼줍니다. 다 같이 K만큼을 빼주면 여기서는 지금 FC는 K잖아. FC, fx라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k를 해버리면 새로운 함수 gx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gx 입장에서는 ga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보면 fa 빼기 k니까 0보다는 작을 것이고 역시 gb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넘어가면 fb-k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ga가 음수이고 gb가 양수이면 GC가
0인 C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는 0이 되는 게 존재한다고. 다 같이 K를 빼버리면.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는 0으로 식을 변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문제를 누구를 보시냐면 유제 2-9번 잠깐만 볼게요. 유제 2-9번에 바로 1번. 유제.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3승 더하기 1분의 2는 2분의 x. 자, 요게 이제 실근을 마이너스 2부터 마일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지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야. 이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바꿔주자고. 그럼 x 3승 더하기 1분의 2 빼기 2분의 x. 자, 요런 함수를 fx라고 불러봅시다. 이렇게 fx라고 불러보면 f-2가 있고 f-1이 있을 거야. f-2 같은 경우에는 마이를 넣어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분의 2,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7분의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f-1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발산하죠. 마이너스 1 말고 극한으로 구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1 직전이니까. 그럼 너는 요게 어디로 가냐면 얘가 마일보다 조금 더 크지. 왜냐면 얘가 마일보다 좀 맞나? 약간 이상한데? 아,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요거 양수 나오지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거 입장에서 얘가 0으로 가긴 하잖아. 그지? 근데 0보다 값이 좀 어때? 얘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요. 즉 0보다 조금 작지. 0 마이너스 분의 2라는 거는 음수분의 양수고 분모가 0이니까 발산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어때? 부호가 달라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고 그러니 중간에 어떤 F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하나 이상 존재. 사실은 이거 대입했을 때 대입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 사실은 좀 드문 거고 우리가 보통은 다 대입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입을 못하니까 그냥 극한으로 계산을 하는 뭐 이런 문제.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 같은 거, 바로 2번 같은 거는 그냥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있다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도 한번 대입해 볼까?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는 0이죠. 는 0으로 돼 있으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마이 넣어볼게. 4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보다 큰 거 보이지? 마이너스 1 넣어볼게. 1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1 어때? 얘는 마일이니까 0보다 작죠. 어때요? 부호가 바뀌었죠.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 거고 부호가 바뀌면 무조건 x축을 거쳐왔을 수밖에 없다가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냐면 2-5번에 괄호 1,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에 괄호 1, 2번 풀어봐라. 기본적으로 양끝 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본다. 근데 대입하기 전에 한쪽으로 넘겨서 이제 는 0으로 바꿔서 부호를 본다.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x를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야. 괄호 1번은 안 넘겨도 되죠. 는 0으로 돼 있으니까. 빨리 풀어봐.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발끈 풀렸다 선생님. 오른쪽 2-5 필수예제 2-5 괄호 1번 괄호 2번
제일 기본은 뭐다? 한쪽으로 다 넘기고 구간을 대입해서 부호가 달라지는지를 본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구간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뭐 1을 줬어. 그래 놓고 사이값 정리 쓸 때 마일과 1을 썼을 때는 부호가 다르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마일하고 0을 넣으면 부호가 다르고 또 0하고 1을 넣으면 또 부호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를 구간을 달리 쪼개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어요. 내신에도 있고. 그리고 사이값 정리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봐봐. 어떤 구간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이 있어. 그지? 함수값의 부호가 같다고 해서 실근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합답형 기니디로 애들을 낚은 중동고 기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값 x 같은 거. 마일부터 1까지 사이값 정리 쓴다고 생각을 해봐. 마일 들어가도 1이지. 절대값 x니까 1 들어가도 1이지. 그러면 마일 1 넣었을 때 둘 다 양수지. 그렇다고 실근이 없어? 절대값 x인데? 0에서 0이잖아. 실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명제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면 실근이 무조건 있어. 그렇다고 이거를 부정한 부호가 안 바뀌면 실근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지? 대우 명제가 말이 되겠지? 그럼 대우 명제는 뭐야? 부호가 바뀌면 실근이 있다가 원 명제야. 대우 명제는 뭐냐고. 부호가 뭐라고요? 실현된 원래 명제는 부호가 바뀌면 실근이 존재한다예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예요. 그거는 맞다고. 물론 연속함수 기준에서. 그래서 연속함수 조건까지 넣으면 실근이 없으면 부호가 바뀌지 않거나 불연속이다 이렇게 된다고. 부호가 바뀌더라도 불연속이면 실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려 있으면 x축과 안 만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도 간간히 어렵게 나오는데 뭐 사실은 수투는 중요한 단원이 많아서 사이값 정리를 아주 막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일 0, 0, 1 각각 대입해 볼게요. 마일 들어가면 이걸 그냥 fx라고 부른다면 f 마일은 마3, 마6 풀 1이니까 마8이죠. f 0은 1이죠. f 1은 마2지. 보시다시피 어때요? 마일에서 0 부호 변화 있고 0에서 1 부호 변화 있고 그러니 각각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고 만약에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최소한 2개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푼다고. 바로 2번도 비슷한데 x를 넘깁니다. 이게 y는 x 막 갖다 긋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x를 넘겨서 푸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 너가 넘기면 빼기 x 0 여기서 뭘 보시면 좋냐면 지금 마일 0을 내가 대입을 하고 싶은데 마일 들어가면 또 발산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또 발산하기 때문에 이대로 안 풀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로 다 양변을 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빼기 여기가 x의 x제곱 빼기 1는 0.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어차피 우리는 마일 0을 대입을 할 때 여기다가 꼭 대입할 필요는 없어. 밑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돼. 왜냐하면 양변에다가 똑같은 식을 곱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가 그렇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일하고 0을 대입을 해봅시다.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요건 0이고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1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일 들어간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들어간 게 1.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조금 바꿔서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것도 아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극한으로 보여줬죠. 극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양변의 얘를 곱해줘가지고 사이값 정리 쓰시는 편이 좀 더 쉽죠. 그죠? 넘어갑니다. 밑에 유제 2-8번도 똑같아요. 쓱쓱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연습 문제가 약간 어려운데 연습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마일하고 0 대입했는데 마일이랑 마일이구나. 아 죄송. 그죠?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라고 써버렸네. 모르겠어. 몇 문제 풀었으면 좀 좋겠어. 총 몇 개 있지 우리 연습 문제? 별로 없네요. 15문제밖에 없네. 그러면은 그래. 7문제만 봅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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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뜻대로 7문제 풀겠다는데 왜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금방 해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연습. 다 안 풀 거예요. 2-2번 볼게요. 그리고 연속 파트는 어렵지 않아. 연습 문제 2-2번. 자, 보시면 함수 fx는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x는 1에서 연속일 때 너를 구해봐라.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1로 다가가는 극한 값과 1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치고는 굉장히 간단하죠. 는 a 플러스 b. 요거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1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에요. 너가 0이라는 건 너가 마일이라는 소리죠. 그럼 다시 그러면 너라는 함수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뭔가 인수가 있겠지. 이거를 b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x 빼기 알파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가 상수항이 b라는 거를 알잖아. 그래서 여기를 나는 x 빼기 b라고 쓰는 걸 선호해. 자, 이렇게. 그럼 x-1 약분하시고 1 들어가면 1-b가 나오죠. b 값은 2가 나오고 다시 대입하시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간단한 문제였다. 어이? 미안해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연습 문제 2-3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4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죠. 그러니까 위아래 경계가 2에서 같을 뿐만 아니라 위에 함수에다가 0을 넣은 거랑 밑에 함수에다가 4를 넣은 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식 2개 이용해서 a, b 값 구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고 여러분이 연습 문제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한 문제 풀었죠? 진짜 이거 2-4번 하라니까. 2-3번은 쉬우니까 하지 말라고. 진짜 이거 왜냐면 벌써 지금 3문제째야. 장난 아니지.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로 치는 거예요. 어 진짜 거의 개돼지 수준이네. 개돼지. 일곱 개서 이거 한 개 이거 해줬다고 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2-4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2-4번. 그럼 그 소정이는 왜 거기다 풀고 있니? 이거. 이거 없어? 정석도 없고? 정신머리가 없네요. 이런. 이 자식. 총체적 난국이네. 항상 이거를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 정석책은 안 들고 다녀도 얘는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정석책 그냥 두고 다니셔도 돼요. 정석책 집에서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 안에 문제 다 있으니까. 그 대신 숙제 해설 보려면 이제 고정인 들고 다녀야 된다면 조금 불편하죠. 근데 이거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왜? 왜? 내가 만든 건 아니야. 공짜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fx는 어떤 함수냐면 a에서 갈아타는 함수입니다. x제곱 더하기 2x로 가다가 4 빼기 x로 갈아타는 그런 함수예요. x가 a를 경계로 그랬을 때 fx, gx 곱한 게 실수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데 gx는 3x 플러스 6 그게 되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총 2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곱함수의 이제 연속성 판단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연속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직접 극한을 계산을 하고 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생각보다 정의롭게 푸는 게 나쁘지는 않아. 자, 일단은 연속성에 대한 문제니까 나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면, 과연 fx라는 함수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일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죠? g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fx는 연속이 아니야? fx. 모르죠. 그렇다는 거는 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a에 따라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려면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는 fx가 연속일 수가 있어. 야, fx가 연속이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fx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 위의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값과 아래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위에다 대입한 게 우극한이 이제 함수값이고 아래에다 대입한 게 좌극한이거든. 걔네가 서로 같으면 연속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a제곱 플러스 2a랑 4 빼기 a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a는 얼마가 나오냐면 1 또는 마 4가 나오죠. 두 가지 나오나? 그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fx가 불연속이면 어떨까? 불연속이라고 해서 혹시 좌우극한이 발산하거나 함수값이 없는 형태의 불연속은 아닐까? 살짝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는 않지. 좌우극한 함수값 다 정의는 잘 돼요. 그러면 불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는 연속 함수의 조건은 뭐였냐면 뭐가 돼야 돼? 그죠? gx가 불연속인 a에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a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끝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정의롭게 푼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극한을 보낸 거랑 그러면 fx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여기는 3x 플러스 6 넣어한 거랑 이제 우극한 a의 우극한, 이건 좌극한이 좌극한. 아니다, 얘가 우극한이네. 미안. 얘가 좌극한이네. 요때가 a보다 클 때죠, 우극한. 여기가 4 빼기 x 3x 플러스 6. 사실은 a에서의 함수값은 a에서 우극한이랑 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얘네 둘만 같으면 이제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한다고. 그럼 똑같아요. a 제곱 더하기 2a 3a 플러스 6는 4 빼기 a 3a 플러스 6. 보시다시피 넘기면 3a 플러스 6으로 묶이는 거 보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3a 더하기 6에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자, 이 부분이 0인 게 너고요. 이 부분이 0인 게 너죠. 이렇게. 요거는 정의롭게 그냥 푼 거야. 정의가지고 좌우극한 직접 계산을 한 거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진 않은데 요걸 이용해서 좀 간결하게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직접 연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거였고 세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 농담이에요. 자. 연습 문제 2-8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2-8번 4개 하고 싶은데? 싫어하겠지? 연습 문제 2-8, 2-9, 2-12 하고 마치겠습니다. 8, 9, 12, 8, 9, 12 2-8번 풀어보세요. 저거 설명하고 한 가지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개념 뭐 하나 설명할 게 있어. 여기 지금 문제 없는 게 하나 있어. 고생이 있긴 할 텐데 그냥 숙제를 하면서 할래? 뭐가 내야 숙제 제일 안 해놓고 그래서 할 계열밖에 하지 마. 다음 주는
너는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자식. 숙제를 배를 째? 정석 노트도 안 들고 와? 오빠들한테 이럴 거야. 오빠한테 저요? 저희 오빠들이요? 제 오빠들 수학 잘하거든. 근데 부러울까 과연? 알려주니? 집에서? 그러니까 알려줄까? 그거 알려달라고 하면 응. 꼽주죠. 그러니까 꼽준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풀어가지고 해야 가겠어. 그러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안 알려주고 가요. 아니 풀이 너무 알려달라고 하는데 중간만 알려주고 어처구니가 없네. 풀었어 성현아?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일단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fx-x는 0이죠. 일단 fx 는 x였으면 너네가 x를 넘겨야 돼. 항상 는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부호만 보는 거야. 자 처음에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0부터 2, 0 들어가면 f0이 1이니까 1 빼기 0. 1이고 양수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3이라서 음수죠. 그럼 보시다시피 부호가 바뀌었고 아 너는 그 사이에 실근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니은번 fx 더하기 x 빼기 1는 0인데 여기도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0 대입하고 2 대입하고 0 들어가면 1, 0, 1 그러면 0 되죠. 그 다음에 맞나? 맞죠? 2 들어가면 마 1, 2, 마 1 0이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얘네가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부호가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이 사이에서 실근이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0일 때도 실근이고 2일 때도 실근인 건 맞아. 여기가 0이 있고 2가 있으면 이렇게 실근이 있고 여기 실근이 있다고. 그 사이가 연속이야. 예컨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그럼 어때? 0부터 2라는 열린 구간 안에는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무조건 없다? 아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모른다.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실근을 갖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디귿번 xfx 플러스 1은요. 자, xfx 플러스 1에다가 또 0을 넣어볼게요. f0이 1이니까 너는 0 더하기 1. 다시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2, 마 1, 플러스 1. 마 1, 보시다시피 부호 달라졌죠. 너는 실근이 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I값 정리는. 넘어갑니다. 2-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판단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집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죠?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F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요게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것 같은 거지. 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고 뭐 휘문고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휘문고에서도 이런 걸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시험에 내고 중동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어려운 학교들에서 많이 내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해봐 빨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떻게 세겠어? 뭘 이용해서 세겠어? 자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이 떠올랐다면 정상이지만 틀렸어요. 왜일까? 뭘 좀 주의해야 될까? 식을 한번 잘 보세요. 그렇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를 케이스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처럼 생겼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은 판별식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2차라는 보장이 있을 때 그런 거고 얘가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A가 만약에 0이 되면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해서 케이스를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FA라는 함수 자체의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FA 그래프 그려서 거기다가 또 막 직선 긋고 위에다 사인 코사인 함수 얹어가지고 무슨 교점 계수 판단하고 요런 게 이제 내신에 나오더라 이거야. 선생님 방금 얘기한 사인 코사인 얹은 게 걔도 휘문 기출이에요. 단답형. 휘문이 이쪽에서는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AX제곱 더하기 2의 A-3의 X 빼기 A-3는 0. 자, 해볼게요.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A 값이 첫 번째는 0이면 어떨까에 대한 판단을 해봤어. 만약에 A가 0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얘는 실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항상 한 개가 나오죠. 한 개 FA는 1이 된다.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그제서야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한다고. 그 중에서도 짝수근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의 A 빼기 3. 자, 요 녀석의 부호로 판단을 한다고. 너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대해서 두 개, 한 개, 빵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경계가 있을 거라고. 요게 이제 언제 0이 되냐면 묶어주시면 A에 빼기 3에 A 빼기 3 더하기 A니까 2A 빼기 3. 그래서 A 입장에서는 2분의 3과 3에서 실근을 가져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2분의 3과 3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오게 돼 있냐면 2분의 3 자, 그 사이에서는 빵개야. 그래서 이렇게 0으로 간다고. 0. 그리고 2분의 3과 3일 때는 한 개야. 여기 1. 그리고 바깥쪽에서가 두 개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A가 0이 아닐 때 기준이고 A가 0일 때는 순간적으로 한 개야. 그래서 0이 여기 있는데 이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1이 되더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A축에 대해서 FA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몇 군데서 불연속이야? 하나, 둘, 세 군데 불연속이 됩니다. 불연속인 방식도 좀 다르죠. 0에서는 좌우 극한 값은 같은데 함수값만 다른 불연속이고 2분의 3과 3에서는 좌우 극한 함수값 셋 다 서로 다른 불연속이에요. 됐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가지고. 함수값은 다 1이나? 응? 왜 1이잖아. 얘도 1이고. 다음에 12번 좀 어려운데. 12번이 모의고사 킬러입니다. 모의고사 킬러인데 그래도 궁금할까? 궁금하겠지?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그래도 실력 과정이니까 어려운 것도 좀 해봐야지. 자, 보세요. 2-12번. fx가 정의가 되기를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랑 여기가 a에 x 빼기 2 x 빼기 b 더하기 9랑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갈아타는 함수인가 봐. 여기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x가 2보다 클 때.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위의 함수는 그냥 그릴만 하다는 거죠.
쟤를 전개를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위의 식에다가 일단은 나는 뭐를 대입을 해봤냐면 2를 대입을 해봤어. 2를 넣어봤더니 9 빼기 3이니까 6이 나와요. 밑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9가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fx는 2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는 t를 갖다가 그으면서 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보겠대.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고 그게 불연속인 점이 정확하게 3개 어떤 k에 대하여 gk 그 다음에 k에서의 좌극한 k에서의 우극한의 최대값이 정확히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상 자체를 구해달래. 해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는 얘는 일단 그려 자신있게. 얘는 그냥 그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자신 없게 그려. 무슨 소리냐면 B 값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져. B가 1일 수도 있잖아 자연수니까. 아니면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보다 클 수도 있고 사실은 B가 1일 때랑 2일 때랑 2보다 클 때랑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갖다가 긋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자, 최소한 왼쪽은 그리기가 쉬워. 2일 때가 얼마였냐면 일단은 x가 -1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2, 아까 6이었나요? 여기가 이제 6이 됩니다. 2,6. 그 다음에 저 함수가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둘 다 자연수니까. 그럼 이제 2랑 b에서 근을 갖고 y는 9를 기준으로 그래서 보조선을 y는 9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을 하나를 가져야 되고 2 그리고 B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B가 만약에 1이면 이런 데서 근을 가는 거죠. 이런 모양인 거죠. B가 1이면 이렇게 생긴 게 B가 1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게 B가 2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B가 2보다 클 때야. 자, 예컨대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만약에 B가 1 또는 2가 되면 이 왼쪽 부분은 지운다고 어차피 왼쪽 부분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B가 1일 때랑 B가 2인 건 사실 그래프 개형 자체가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다가 슉슉슉슉 K를 갖다 그어가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보시면 이때가 0, 1, 2, 2, 1, 1, 1 다시 여기까지가 1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2가 되죠. 그럼 언제 불연속이냐면 여기서 접할 때 한 번 불연속 여기서 2번 불연속 여기서 3번 불연속이 나옵니다. 근데 몇 군데서 불연속이래? 일단은 불연속인 t값이 3개래.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떤 k를 기준으로 함수값 좌우극한을 더한 최대값이 9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봐봐. 요게 지금 함수값 좌우극한 다 해봤자 2, 6이잖아. 여기도 뭐 2, 뭐 여기는 없고 1, 그러면 2, 1, 2 뭐 해봤자 5개지. 즉 함수값과 좌우극한을 다 더해서 9개가 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개형에서는 그래서 이 개형 자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고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B 값이 얼마나 큰지 A 값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뭐가 영향을 받냐면 얘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만약에 요거 또는 요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갖다 그으면 교점의 개수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 4개지, 4개. 왼쪽 2개, 오른쪽 4개. 2개. 근데 얘가 K면 K보다 약간 작을 때, 약간 클 때도 역시 4개야. 그럼 4, 4, 4 더하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최대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9개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개형은 아니야. 이런 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래프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하고 있지. 근데 전형적인 킬러의 특징이에요. 이거 고1 모의고사 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 그래서 밑에 두 가지 개형은 아닙니다. 자, 너무 많이 내려올 수는 없어. 너무 많이 내려올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조금만 내려오거나 아니면 절묘하게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이거 괜찮을까? 요거 어때? 자, 요거 실금 몇 개? 3개. 이때가 2개. 얘가 3개. 그러면 3, 3, 3이니까 최대가 9개가 되는 거. 괜찮네. 너보다 조금 위에 있을 때는 요거는
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어떤 K가 있어서 3, 3, 3, 최대가 9개네,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불연속이 몇 개야? 가다가 여기 접할 때 불연속이지. 왜냐면 실근의 개수가 0, 0, 0, 1 달라졌지. 불연속이지. 2, 2, 2, 2, 0 불연속이지. 접할 때 다시 1개에서 2개로 불연속이지. 3개에서 다시 여기서 2개로 불연속이지. 그럼 불연속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4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때? 얘랑 높이가 만약에 같으면 잘 봐. 불연속 하나, 0, 0, 0, 1, 2, 2, 2, 3, 3, 3, 3, 3, 2, 2, 2, 2, 2. 불연속이 하나, 둘, 3개 나와요.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함수값 구하면 땡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었죠. 여기가 9고 그러면 여기가 B인데 자,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3이야. 그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B-야. 그러면 높이 차이인 3은 최고차항인 A에다가 2분의 B 빼기 2의 제곱이죠. 아이고, 이렇게 전체 제곱. 우리 이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이거 했지? 자, 요 길이는 얘가 t가 되고 최고차항 개수가 a짜리인 이차 함수면 항상 at의 제곱이에요. 가로 길이의 제곱을 하면 이만큼이나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만큼의 제곱에다가 최고차항을 곱한 게 요 높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하시면 바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자연수 AB를 구할 수가 있다. 내가 봤을 때 A는 3이고 너가 뭐겠어? 얘가 1이겠지. 즉 B는 4겠지. 다 했지. 이렇게 된다.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곱해가지고 3이 될 수 있는 게 제곱수에다가 뭔가 자연수를 곱해서 3이 되는 게 뭐밖에 없어. 1의 제곱 곱하기 3밖에 없지.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고생하셨고 과제를 요거 나눠줄게요. 답지랑 과제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